안녕하세요. 두유 리서치 두오리입니다. 미국 시간으로 6월 17일 목요일 미국 주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어제는 그 미 연준의 FOMC 이후에 제롬 파웰 의장이 여러 가지 발표를 했죠. 연준의 앞으로의 기조라든가 방향 등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. 어, 일단 제일 큰 이유가 이자율, 연준의 이자율이 이제 오르는 것이 한 1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2024년부터 이자율을 높인다고 했는데 이번 미팅에서는 2023년으로 얘기를 했고요. 한 점진적으로 이자율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2022년부터는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어떤 이 그 주식시장에 이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상당히 높였어요. 한 1%나 높였는데 1% 높인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. 일단 한 2.4%로 잡았습니다. 어느 정도 평균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난번 미팅에는 잡았었는데 이것을 바꿔서 이제 3%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인정을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앞으로 언제 올라가도 이것은 이상하지 않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인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제일 타격을 받는 중소형주, 미래 유망주들,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고 계속 어제 오늘 하락을 했고요. 하지만 테이퍼링이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큰 기술주들, 거대 기술주들은 상승을 하는 그것 때문에 나스닥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. 요즘에 계속 나스닥이 올라가고 예, 다우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는 다우가 올라가고 나스닥이 떨어지고 둘 다 떨어지면 또 러셀 2000이 올라가고 이렇게 서로 테이크 턴을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. 그래서 요즘 주식시장의 투자가 그렇게 별 재미가 없는 상황입니다. 거의 수익을 못 보거나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런 기조가 어쩌면 계속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좀 뉴스가 나오거나 다음 미팅 때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오름세가 일시적이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와야 시장이 동반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만약에 그런 뉴스가 안 나오고 또 계속 인플레이션 이슈가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또 한번 좀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뭐 이자율을 갑자기 확 올릴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올려도 이자율을 올리면 일단은 주식시장이 그 이자 올린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몇 번씩 이렇게 받게 되죠. 그렇게 되면 주가가 크게 또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요. 또 오늘 뉴스에는 이 연준 발표 때문에 주택융자 이자율이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. 뭐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주택 관련 회사들의 주식이 또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. 그래서 제가 그 투자한 그 주식 관련의 그 회사들의 주가도 요즘 최근에 상당히 고전을 면치고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럴 때일수록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금 보유율을 높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반대로 부채 비율을 계속 최소화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조정장이 오면 본인이 들어가려고 계속 조사하시고 자료 조사하시고 눈여겨 봐 두셨던 그런 주식들을 계속 순차적으로 포지셔닝 해 나가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뭐 은행에다가 계속 이런 캐시를 계속 쌓아두더라도 요즘에 그렇게 이자율이 뭐 거의 제로죠. 그리고 이자율이 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예금 이자율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어떤 다른 분들은 상당히 이 그 디파이라든가 크립토 커런시
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아직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. 저도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. 하지만은 뭐 이렇게 몰빵을 한다거나 이런 거 말고요. 앞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로 어떤 이 금융 시장이 재편될지도 모르고요. 이 블록체인 기술이 나중에 이 우리 사회의 일상을 뒤바꿀지도 모르는 그런 기술이라고 많은 그 전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. 공부를 해 두시고 알아두셔야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. 그러는 의미에서 이런 그 블록체인 기술로 투자를 하시고, 그렇다고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가 이런 변동성이 심한 이런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이런 것에 투자하셔서 어쩌면은 또 폭락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변동성이 크잖아요. 그래서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변동성이 없는 그런 코인에 투자하고, 좀 유명한 거래소, 큰 거래소, 아무래도 해킹이라든가 뭐 상장 폐지,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 이런 뉴스가 또 많이 뜨지 않습니까? 뭐 조그만 거래소라든가 조그만 코인들, 규모가 작은 코인들은 위험하니까 이런 큰 규모의 거래소라든가 큰 규모의 이런 프로토콜,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시는, 디파이로 투자를 하시거나 세파이로 투자를 하시는, 그래서 이자 수익률이 변동성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투자를 하시면 이자 수익률이 5%에서 많게는 거의 한 10%까지 이렇게 따박따박 이자, 또 이렇게 며칠 동안 이자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보여주고요. 한 달마다 매달 따박따박 제 어카운트에 이자가 한 6%, 어쩔 때는 7%, 어쩔 때는 8%, 어쩔 때는 5% 이런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옵니다. 그런 것으로 좀 현금을 좀 불리시고, 일단 이런 그 블록체인에다 투자를 하는 금액들은 바로바로 또 캐시로 전환을 해서 만약에 그 좋은 주식시장에 투자 상황이 생기면 그때 바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. 요런 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어떤 투자, 안전한 투자입니다. 막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가서,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제 여기도 인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요. 디파이 랜딩이라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 디파이 포맷이나 세파이 거래소에 빌려줘서 안전한 이자 수익을 내는, 그렇다고 100% 안전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. 위험성이 있습니다. 해킹의 위험성도 있고요. 상장 폐지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면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여러분의 고견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